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주말에 참 우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장이 오늘 잘 버티다가 결국은 오후에 들어서 이제 더 심한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긴급 영상 말씀드리면서 72시간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말씀은 패닉 팔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너무 빠졌다고 해서 또 저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한 2, 3일 지켜보시면서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좀 바라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마다 이제 전쟁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드론들이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들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증권회사 중에 오펜하이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드론 관련주들이 1월달 고점 찍고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소프트웨어만큼 빠졌는데요. 그거 한번 분석해보고 드론 관련주들의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입니다. 하락으로 시작했고 선물 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1.7%까지 밀렸다가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쭉 올리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아주 탄탄하게 시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다행이었고요. 빅스를 보시더라도 25%까지 빅스가 올랐다가 결국은 21.43%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고점까지 갔다가 거의 이제 내려왔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은 안도를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한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밤도 녹록치 않은 시장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변동성이라는 게 커지죠. 월요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초기 매도세가 쏟아졌지만 시장은 장중의 끈악폭을 크게 만회를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0.4%나 플러스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좀 주축으로 해서 시장을 반등을 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마이너스 0.2%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복력이 돋보이는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주말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대로요, 이번 사태로 가장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린 곳이 바로 운송과 여행 섹터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선박들이 경로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운임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머스크가 7% 초과 이익 났고 하팍드로이드가 6% 이상 오르는 등 해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가 상승을 하면 아마도 여행 심리 위축에 타격을 받을 거다 해서 크루즈 관련주들은 거꾸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라도 어떤 회사들은 올라가고 어떤 회사들은 내려가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의 장세였습니다. 에너지 특히 원유 가격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야간에는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서 브렌트유가 한때 82달러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후반으로 갈수록 강승세가 이제 둔화되면서 결국 전장 대비해서 6.7% 오른 77.74달러에 마감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초기 패닉 바잉이 진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고등이 좀 켜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약간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강달러 환경에서는 국채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즉 국채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매도세가 좀 심화되면서요, 2년물 및 10년물 국채 금리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분석해 볼 때는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이 곧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 그럼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거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반영하는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는 극도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위 산업,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주로 쏠렸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RTX와 노스롭 그루만이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특히 로키드 마틴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방패가 필요한 시기에는 방패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이슈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내일은 소프트웨어 섹터의 대표 주자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리테일 섹터의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데요. 타겟과 베스트바이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요, 기업들이 얼마나 내실을 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한번 봤는데요. 온 초점은 이제 중동에 몰려 있는 거죠. 하지만 중동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외적인 변수다. 그래서 한번 충격을 주더라도 금세 올라간다 해서 어제 장세가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 공포가 짙게 갈릴 때 대중은 도망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회를 찾는다. 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드론 산업 주제로 최근에 폭락장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무려 4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혹한 사건의 현장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1월 고점 이후에요. 드론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계단을 구르듯 추락했습니다. 에이로바이런먼트라고 있습니다. AV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크라토스가 있죠. 이런 것들이 35% 이상 폭락을 했고요. 레드캣, RCAT하고 온다스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품은 거치고 그림자는 깊어졌는데요. 아마추어들이 공포에 질려 떠난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펜하이머 그랜드뷰 리서치가 전망한 4천억 달러라는 미래입니다. 현재 450억 달러의 시장 규모인 글로벌 드론 시장이요. 향후 10년 내에 무려 9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거의 AI 산업의 성장성과 맞먹는 성장 배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450억 달러 시장이 4천억 달러의 시장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월가에서 흔히 만들어내는 단순한 일회성 테마가 아닙니다. 국방과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혁이 있고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확정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속하는 배경에는 공급망의 무기화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에는요, 히토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NDAA를 통해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즈 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배제는 이제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기업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종목은요, 드론계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에어로바이런먼트입니다. AVAV입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 등으로 군에서 압도적 1등으로 검증을 받아온 기업입니다. 블루할로 인수를 통해서 우주와 안티드론 영역까지 확장했습니다. 드론이 있으면 사실은 그거를 방어하는 안티드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주잔고만 12억 달러를 돌파했고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현재는 250불에서 260불 구간은 매우 매력적인 분할 매수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주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트드론의 개척자입니다. 크라토스라는 회사인데요. KTOS 티커입니다.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로열 윙맨의 핵심인 XQ-58 발키로 앞세워 14억 8천만 달러의 거대한 수주 잔고를 쌓았습니다. 최근 주식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는 오히려 생산 설비 확충 등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투자 호흡이 긴 분들에게는 적합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공격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수익을 엣지를 더해줄 소형 드론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드캣인데요. 레드캣은 중국산 배제 정착의 1순위 수혜주로 아태 지역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온다스는 오펜하이머가 꼽은 탑픽으로 안티드론과 철도 자동화를 결합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 두 종목은 철저히 투기적 베팅입니다.로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시선을 하늘의 모빌리티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은 UAM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FAA 인증의 선두주자인 조비 에비에이션,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토요타의 지원을 받으며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드론의 위협이 커질수록 이를 막는 방패의 가치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안티드론 시장은 2035년까지 36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할 전망합니다. 미국의 리플리케이터 2 이니셔티브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AI 기반 식별 기술을 갖춘 세이프프로 그룹 같은 기업은 500%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 폭증이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앞서 냉철하게 양면을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교훈과 839억 달러 규모의 미 국방 예산 통과, 나토의 국방비 증액은 아주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효율부, 즉 다찌죠. 예상 감축 가능성, 선도 기업들의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휴전 협상 뉴스로 일단 단기적 변동성은 우리가 감내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드론은 전쟁용 드론을 생각했지만 앞으로 시장은 점점 상용화 드론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9배가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한다. 그러면 서서히 굉장히 우량주들을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30% 이상 주식들이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종목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 쓰시면은 향후를 내다보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좀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진짜로 더 크게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바이 온 딥스 전략을 써야 할 때고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더 크게 준다 하면은 좀 빠르게 치고 나간 종목들은 좀 털어서 캐시를 좀 만든 다음에 좀 포트를 다시 구상해 볼 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